지난 며칠 동안 미국 언론은 펜타곤이 후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F-35C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USS 칼 빈슨을 중동 지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중동 지역에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동시에 배치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은 이란을 억제하기 위해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보내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과 협력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펜타곤이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 미 해군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후티 세력을 주요 후원하는 이란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미국이 F-35에 이른바 킬 스위치를 내장해 필요시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여러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무기 시스템의 자주성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인가요? 이 영상에서 알아보세요. 미국 국방부 F-35 킬 스위치 의혹 공식 부인.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F-35 전투기에 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 양측으로부터 강력한 부인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F-35 보유국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에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장착돼 있다는 의혹은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지원을 중단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나토 지원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벨기에,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의 언론들은 지난 일주일여 동안 F-35 킬 스위치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속에서 동맹국들은 현역 기종인 F-35에 대해 미국이 앞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됐다. 의혹의 핵심은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간단한 원격 조작으로 전투기를 못쓰게 만들 수 있는 킬 스위치를 F-35에 심어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팍팍해진 대외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F-35가 테슬라처럼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 실제로 캐나다는 F-35 도입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고 포르투갈도 F-35 도입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프랑스는 자국의 라팔 전투기를 F-35의 대안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어 F-35 프로그램 전체에 잠재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은 F-35 전투기에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합동 프로그램 사무소 JPO는 공식 성명을 통해 킬 스위치는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 당국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 장관 프레데릭 반시나는 3월 5일 벨기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연방 국방부는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장비에 대한 외부 개입을 통해 F-35A 전투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굳이 킬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출용 전투기의 유지 보수와 물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F-35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F-35가 고장났을 때 현장에서 쉽게 수리할 수 없고 미국의 계약업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계약업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킬 스위치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모든 항공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면서도 정보 공유와 통신 링크에 대한 의존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F-35 전투기가 물리적인 킬 스위치는 없더라도 미국 정부와 미국 내 계약업체의 독점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국방부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공군 공보팀장 장동하는 관련 부서나 본부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알지 못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위사업청은 F-35 추가 도입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F-35 조종석에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 실체. F-35 전투기의 실질적인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표면적으로는
항공기의 유지 보수와 임무 수행을 지원하지만 동시에 운영국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자율 물류 정보 시스템은 F-35의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로 비행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종사와 유지 보수 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F-35 물류를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항공기를 계속 비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자율 물류 정보 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대 초의 개발 사상을 담고 있어 최신 물류 시스템과 조화가 맞지 않았고 하드웨어 패키지의 부피와 무게, 전력 사용량으로 인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 공군 부대에서는 ALI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간 45 공군 시간 이상을 추가 작업과 수동 해결 방법으로 낭비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작전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2020년 9월 미 해병대 유마 비행단에 처음 배포된 작전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기존 장비보다 75% 더 작고 가벼워졌으며 30세트 더 저렴한 가격에 조달되었습니다. 또한 처리 시간을 최대 50세트 단축하고 시스템 보안 및 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F-35가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불릴 정도로 고성능 컴퓨터와 고속 정보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 물류 정보체계 운영 데이터 통합망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F-35 작전의 특정 측면을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임무 데이터 파일은 F-35의 생존 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파일들은 항공기가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같은 위협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조종사에게 제공합니다. 임무 데이터 파일은 위협 라이브러리라고도 불리며 F-35가 전투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주요 지역의 지형, 공격 및 가상 위협 등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내장형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에는 미 공군이 러시아의 T-50과 중국의 J-20 등 경쟁 스텔스기를 정확히 파악해 제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첨단 특수지원 프로그램인 데이터 파일 개발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미국 정책에 따라 임무 데이터 파일은 미국 내 시설에서만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35 파트너 지원 단지는 파트너 국가 및 외국 군 판매 고객을 위한 F-35 임무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F-35를 도입한 국가들이 핵심 임무 데이터에 관해 미국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F-35의 성능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크게 의존한다. 브리짓 로더데일 로키드 마틴 F-35 프로그램 총괄 부사장은 TR-3과 블록4, 빌럭 SA는 성능 면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이며 로키드 마틴은 F-35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4 업그레이드는 10년 이상에 걸쳐 약 5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많은 기밀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강력한 온보드 레이더 배열과 분산 개구 시스템이 포함된다. 또한 F-35의 기존 AAQ-37 전자광학 분산 개구 시스템은 접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항공기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장거리에서 스텔스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의존성은 F-35 보유국들에게 잠재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키드 마틴이 킬 스위치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미국이 F-35의 수리용 부품 공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도입국들은 전투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4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로 인해 F-35의 실전 배치가 1년 연기될 것이라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는 비행시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약 14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F-35의 소프트웨어 의존성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인지 보여줍니다. F-35 전투기의 실제 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부품과 유지보수 관리 체계에서도 미국과 로키드 마틴에 대한 깊은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존성 구조는 F-35 보유국들의 실질적 운용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2의 숨겨진 의존성 구조. F-35의 공급망 구조는 프로그램의 국제적 특성으로 인해 유례 없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F-35 프로그램 참여국들은
항공기 예비 부품을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대신 국방부가 소유하고 주계약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관리하는 글로벌 예비 부품 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부품들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내외 하청업체 시설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은 자국 내 부품 재고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소가 주계약자 시설 외부에 있는 부품들을 추적하거나 정확히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 회계 책임 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하청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500만 달러가 넘는 1억 개 이상의 예비 부품 손실을 입었으나 이 중 약 1,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600만 개 손실만 JPO에 보고됐다. 이는 전체 손실 품목의 2% 미만만 JPO가 인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군도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군이 도입한 F-35A는 전력화 5년 만에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부품 돌려막기, 동류 전용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동류 전용은 항공기 대당 5건으로 이는 약 94건에 달한다. 이는 20년 가까이 운용된 노후한 F-15K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로 F-35I 부품 조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F-35 부품 생산 자체도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콩스버그사는 록히드 마틴과 120억, 노르웨이 크로나 규모의 F-35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F-35의 3가지 버전에 대한 부품을 300대 이상의 항공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이러한 국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F-35의 엔진인 프렛 앤 휘트니 F-135와 같은 핵심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해당 국가는 F-35를 계속 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의 정책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F-35의 유지보수 체계는 철저히 중앙 집권화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 간의 계약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록히드 마틴은 1년의 연간 비용 플러스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국방부의 F-35의 예비 부품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9월 국방부와 록히드는 2021-2023 회계연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원가표 고정 수수료, 원가 고정 가격 인센티브 수수료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2019년부터 국방부에 5년 단위 성과 기반 군수 계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는 부품과 서비스의 수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창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록히드 마틴의 그렉 울머 사장은 이미 JPO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내년 초까지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PBL 계약 체결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고정 가격 계약은 재무 위험을 록히드에 전가할 수 있지만 국방부가 단연 계약에 묶일 경우, 특히 비용 절감과 준비 태세 개선이 예상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 레이 조로프스키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F-35의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35는 향후 60년간 유지비로 1조 달러 약 1130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35는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운영 유지비가 36,000달러, 약 4071만 원로 F-15의 22,000달러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F-35 보유국들은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모두에서 미국과 록히드 마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며 덴마크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미국 무기를 피하라고 조언한 배경이기도 하다. F-35 엔진이 멈추는 순간 누가 제어하는가? 프렛 앤 휘트니의 F-135 엔진은 F-35 전투기의 생존과 작전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이 엔진의 통제권은 단순히 조종사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부품 공급, 그리고 국제 정치적 결정에 따라 F-35의 실질적 운용 가능성이 좌우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의 동력을 공급하는 프렛 앤 휘트니 F-135 엔진은 예상보다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135의 팬블레이드 코팅은 열 관련 문제로 균열을 일으키는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가 2025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 공군의 F-35 전투기 최대 20세트가 지상에 묶일 수 있게 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F-35 엔진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새로운 엔진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F-135 엔진을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의 선택이었다. 결국 2024년 3월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존 F-135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적응형 엔진 전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신형 엔진이 F-35의 세 가지 변형 모델 모두와 호환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프렛 앤 휘트니는 F-135 엔진 코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1,6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의회는 엔진 현대화를 위해 총 1억 8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자금은 설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관리, 기술 성숙, 위험 감소, 장기 리드 자재 및 하드웨어 구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 프렛 앤 휘트니 관계자에 따르면 F-135 엔진 코어 업그레이드는 모든 F-35 운용국들이 블록4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며 세 가지 F-35 기종 모두에 최적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업그레이드는 현재의 글로벌 유지보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약 4,0억 달러의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35의 엔진 작동은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2022년 미국 정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에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돼 인수를 일시 중단한 사례는 부품 공급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가 된 부품은 주엔진 시동과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되는 자석으로 하청업체인 허니웨일이 중국에서 조달한 특수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부품이 보안 위험이나 전투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는 F-35의 부품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눈여겨볼 점은 F-35 엔진의 터보머신이 보조 전원장치와 공기순환기를 연결해 지상 정비 작업과 주 엔진 시동, 비상 전력 사용 시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F-35의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A 운영과 잠재적 취약점.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F-35A 운영국으로 첨단 전투기 도입과 함께 다양한 운영상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프리덤 나이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억제력이지만 동시에 여러 잠재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차기 전투기 사업을 통해 F-35A 40대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8년 3월 첫 출고 이후 순차적으로 인도받았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첫 2대가 청주기지에 도착했으며 2021년 1월까지 총 40대의 도입을 완료했다. 특히 한국은 202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차 사업으로 약 4조 266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많은 F-35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F-35A 40대와 함께 F-15 K-59대, F-16과 KF-16 등 167대, FA-50 60대 등 총 3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군은 F-35A에 프리덤 나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F-35가 오랫동안 자유진영을 수호했던 FOA 자유의 투사 전투기의 임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공군의 F-35A 운용은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전력화 5년 만에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부품 돌려막기, 동류 전용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F-35A의 동류 전용 발생 건수는 총 350여 건으로 항공기 대당 발생한 동류 전용은 2023년 기준 2,000건에 달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부품 돌려막기가 20년 가까이 운용된 노후한 F-15K 약 180건보다 2배가량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F-35A의 기계적 특성이나 유지보수 및 부품 조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F-35A는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임무 데이터 파일 갱신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 공군의 F-35A 운용 효율성은 미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초기에 한국이 F-35A를 구매하면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현지 유지 보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F-35의 내부 개통 고장으로 인한 분해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이 우리 군에 제한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14년 F-35 기체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을 아시아 지역인 일본과 호주에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할 때 전면 도장 능력을 포함한 국가급 최상위 정비 단계 능력을 구축해 항공기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운영 유지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35A의 2천만, 3천만 개에 달하는 부품 구성과 비계획적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소요되는 조달 기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F-35개 보유국들의 불안한 움직임, 최근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F-35 전투기의 의존성 구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러 F-35 도입국들이 구매 결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나토 동맹국들과 미국 간 관계 변화가 F-35 프로그램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르투갈이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최신의 F-35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전면 포기했다. 누누 멜로 포르투갈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결정할 때 지정학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며 동맹국의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지만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멜로 장관은 또 세상은 변했고 동맹국 미국은 항공기가 어떤 유형의 시나리오에서도 운항 또는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도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F-35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메이크 카니 신임 총리는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F-35 계약이 현 상태 그대로 캐나다의 최선의 투자인지 캐나다의 군사적 요구를 더 잘 충족할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는 2023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190억 캐나다 달러, 약 19조 2천억 원을 투입해 F-35 전투기 8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내년 인도받을 10여 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상태다. 캐나다는 스웨덴산 사브 그리펜과 같은 유럽 공급업체의 항공기로 나머지 항공기를 충당하면서 F-35의 첫 인도를 수락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브 그리펜의 스웨덴 제안에는 캐나다에서 조립이 이루어지고 지적재산권이 이전돼 국내 항공기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조달에 대한 독일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항공기에 내장된 미국의 잠재적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도 F-35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침을 변경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동맹국의 전투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졸리 캐나다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방산업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자체 방산업체에 공을 들여야 하고 세계 각지의 다른 협력자를 찾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F-35 105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은 기존 F-35A를 공군 청주기지 내 2개 대대에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것에 이어 추가 도입 물량을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공중 전력 강화를 위해 F-35A 20대를 2026년부터 추가 도입해 2028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분산 배치 결정은 북한이 F-35A 운용 기지를 겨냥한 전술 핵 타격 위협을 잇따라 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아시아 지역에서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KF-21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건이라며 KF-21 보라매가 동남아시아에서 F-35와 경쟁하는 날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F-35 전투기는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성능은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투기의 실질적인 성능은 단순한 기계적 능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F-35의 실전 능력은 크게 제한될 수 있음. F-35 최고 속도와 성능, 미국 지원 없이도 유지 가능할까? F-35의 핵심 성능은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유지된다. 특히 블록사 업그레이드는 F-35의 강력한 온보드 레이더 배열과 분산 개구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투기는 주변 상황을 360도 감시하고 장거리에서 스텔스 대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될 경우 F-35는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F-35는 TR-3이라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단계에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전투기의 컴퓨터 메모리, 처리 능력, 디스플레이를 개선하고 블록사 기능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문제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약 1년 동안 수십 대의 신형 F-35 인도를 거부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의존성이 F-35 운용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F-35의 모든 무기 체계와 센서 융합 능력은 약 2,400만 줄의 소스코드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된다. 이 코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F-35의 스텔스 성능은 단순한 코팅이나 페인트가 아닌 기체 구조에 통합된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록히드 마틴은 F-35 스텔스 설계는 F-117, FECB, B-2를 포함한 이전의 저관 측성 항공기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했다. 며 F-35는 LO 시스템을 기체 구조에 직접 통합했기 때문에 손상에 훨씬 덜 취약하고 유지 관리가 더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기능의 유지는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F-35는 스텔스 성능 평가를 위한 디지털 LO 상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운영 및 데이터 해석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러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현재까지 이스라엘만이 F-35IRD르에 자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독자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프로그램 주관 부서와 협의해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했고 덕분에 ALIS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F-35I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없이 F-35의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스텔스 기능 유지는 미국의 기술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보유국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